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토지 모든 걸 다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대부분 상가를 얘기 드리지만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다주택자이고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상가 투자에 자신이 없어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작년에 해외로 이주해서 실거주 주택을 매수했고 해외에서 와서도 주택 위주로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 주택 투자로 자산가가 되는 속도가 많이 느릴까요? 제가 소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투자를 하면서는 그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천천히 가도 올바른 방향성과 내가 자신 있는 분야를 하면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내가 편식을 하면은 과연 키가 커질 수 있을까요? 편식을 했었을 때와 골고루 먹었을 때 내가 어떨 때 더 키가 빨리 클까요? 요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토지 모든 걸 다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대부분 상가를 얘기 드리지만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봤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물건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돈 버는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장점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스킬을 장착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스킬. 아파트라는 스킬 하나 장착을 했어. 나는 근데 이 스킬만 계속 쓰는 거야. 그럼 이 스킬이 언젠가는 쓰지 못할 때가 오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옆에는 이제 상가를 있고, 뭐 다리에는 뭐 빌딩이 있고, 왼다리에는 뭐 토지가 있고, 그러면 내 스킬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경매를 할 수 있고, 일반 매매를 할 수 있고 하면서 내 몸에 점점 부착되는 스킬이 많아진다 그러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한계는 느끼실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열혈 강호 이런 거 봐도 계속 새로운 무술을 익혀야지만이 강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천마신군이 지금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그 천마신군도 보면은 엄청난 내공을 하고 있잖아요. 한비강이 안 늙고 있어. 20년이 지날 동안 전혀 칼이 무뎌지지도 않아. 그런데 정말 많은 스킬을 이기면서 무림을 지금 해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한 것에 편입에 대해서 그것만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1번을 잘하지만은 2번에 신경을 쓰시고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꿈이 20억이고 30억이고 50억이고 100억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스텝을 밟아야지만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뜬금포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게요. 족장님은 딱 1억이 생겨서 투자해야 된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다 하실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1억이 생겨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잘 모르겠네요. 너무 급하게 투자하면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기다리는 타이밍을 하셨는데 기다리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필요한가요?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낙찰을 받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가의 매매가 어느 정도 뜸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매입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금리가 계속 오르는 분위기에서 수익률 계산 시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족장님처럼 4.5% 잡으면 보수적이라 봐도 되나요? 언론에서는 7에서 8%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거예요. 예금에 대한 수익률이 4% 넘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4.5%의 상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4.5%에 바로 매각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이 가격에 매입을 해서 바로 매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낮은 가격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가드라인을 잡아놓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7에서 8%까지 막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재밌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가 올 수 있겠죠. 족장님은 지방의 꼬마 빌딩과 서울 수도권의 상가 중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지방에 있는 맛집과 서울에 있는 맛집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걸 투자할 때에는 이 물건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 하더라도 상승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 상가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좋거나 나에게 매매 차익을 낮출 것 같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의 상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금액대가 다르겠죠.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수도권의 상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위치이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족장님은 서울 원룸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서울 원룸 오피스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원룸 오피스텔 투자는 물론 요즘에 최근에 장이 좋아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 있는 거고 주거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은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하지 않습니다.